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바라밤바라밤밤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네, 투비 그거 햄릿이잖아. 리처드 3세는 내가 아는 아직 대사가 보지 없는 거야. 아, 셰익스피어 아는 데가 대사가 그거밖에 리처드 없어요? 4세, 리처드 3세, 리처드 셰익스피어가 네, 그 리처드 시리즈를 또 두 개 있습니다. 발표했잖아요. 리처드 2세하고 이세하고 리처드 3세. 그래서 네. 그 뮤지컬 썸씽 로튼에서 네.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셰익스피어는 네. 리처드 3세를 썼으면 리처드 4세로 가야지 왜 리처드 2세로 돌아오냐 이런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아주 썸씽 로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또 20choose time인데 아니 우리 이거 한 명씩 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웃겨요. 그냥 하면 왜 나 되지.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런 얘기 아니 이걸 하는 건 좋은데 네.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왜? 너무 웃겨. 부담감 주는 거 아니에요. 부담감 주는 거 아니고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또 보고 오셨으니까 또 이런 말씀 드리는 저 건데 보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의 우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소리도 발전이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또 참나. 서포트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요, 오늘은 그럼요. 또 네네네. 그래서 저번에는 그 이 식구스 타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에 부족이라는 대한 이름의 가족이죠. 뭐 부족이라는 이름의 가족인가? 가족이라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거 맞지? 부족이죠. 헷갈리게 하는 진짜. 거야. 아니 그때도 헷갈리더니 지금 헷갈리면 어떡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이죠.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별점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먼저 기대감을 심어드리기 위해 또 받으셨구나.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센스쟁이야. 총 몇 명? 총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 네 분이 4명. 보셨- 우리 마이너. 보셨는데 무려 16분. 4배야 4배. 많이 진짜 보셨네. 연극인데 진짜 많은 거예요. 많이 보셨네. 많이 진짜 보셨지. 많은 거예요. 많이 보셨어. 평균 평점 음. 가족이라는 이름의 4.3. 4.3 4.4점입니다. 오. 리처드 3세. 네. 그래서 몇 비슷하네요. 가지를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중요한 제가 것 같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은 다 읽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리처드 3세는 몇 가지 골라서 그렇죠. 어쩔 수 인상적이었던 없이. 어쩔 수 없이. 별점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우선 대부분이 황정민 배우의 미친 연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5점 주신 교수님께서 황정민과 장영남의 살벌한 연기 배틀 이라고 엄지척을 해주셨고, 그리고 4점 주신 교수님께서 배우들 연기력은 이미 끝, 무대 기술과 디자인이 갓벽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평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4.5점을 주셨어요. 악인을 만드는 건 주변 환경인가, 본인이 악한 것인가? 일단 질문을. 난 본인이 애초에 악하다. 나는 본인이 애초에 악하다. 선택이지. 선택. 근데 네네. 환경은 난 무시를 못한다고요. 환경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선택은 하기가 쉽지 않죠.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네. 상황이 그러면 아무튼 4.5점을 주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3점 주신 가장 낮은 별점을 주신 교수님께서는 극이 갖고 있는 텍스트 자체의 퀄리티와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이 돋보인 연극, 하지만 연출이 아쉽다 라는 말씀. 근데 이건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또 좋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 당연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다양한 분포도의 네. 관객분들께서 별점과 감상평을 매겨 주셨는데 주셨는데 어떤 공연입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간 날 보니까 그 아래층에서 라이온 킹을 하고 있었고, 예술의 전당.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 토월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저는 오페라 극장이요. 네, 네. 그러셨어요? 네, 저 오페라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봤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인파들을 이렇게 헤치고 토월 극장 입구까지 딱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런데 그 이제 포토월 같은 데서
그 황정민 배우님 옆에서 아 그게 있구나 판넬이 있구나. 네네 같이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공연은 황정민 배우의 공연이구나 그 생각을 딱 일단 하고 들어갔습니다. 공연이 딱 5주였어요. 이게 아마 방송될 때쯤 끝났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잠깐 찾아. 언제까지예요? 이게 2월 13일까지. 아이고. 끝났네. 아마 다음 저희 주면 끝이네. 네. 방송할 때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리뷰처럼 네네.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카이브. 그렇죠. 아카이빙이 중요하다. 네. 2018년에 그때 당시에 황정민 씨가 10년 만에 무대 복귀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작품이었고요. 그때 당시 객석 점유율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80, 90. 80이면 많은 거지. 뭐 90이도 많은 거고. 98%였답니다. 어. 믿어도 되는 거야? 믿어도 네. 되지. 98% 진짜? 물론 이게 뭐 98%가 100% 유료냐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98%면 이건 거의 뭐 매진이죠. 매진, 거의 네, 매진인 매진된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이 황정민 배우가 출연했던 이 작품의 제목이 리차드 3세. 아. 였었죠. 그러니까 리차드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가 아 이게 옛날 고전.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어느 나라인 것 같다. 난 리처드 기어. 그렇죠. 아, 리차드 리차드 기어. 기어. 리처드 그죠? 기어? 리차드 기어죠. 너무 옛날이지 않나? 아 왜? 거의 셰익스피어 시대 아닙니까? 리처드 기어. 아니 무슨 살아계신 분을.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1400년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옛날 얘기죠. 진짜. 옛날에 리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세도 있고 3세도 있고 그게 4세도 끝이 아닙니다. 무려 3세. 3세 하니까 3살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리차드에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상상을 하죠. 리처드 1세, 2세, 3세, 4세, 5세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이게 리처드라는 이름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귀족들 뭐 그때 옛날 1400년대의 한국이다 그러면은 뭐 최씨 가문 뭐 무슨 뭐 윤씨 가문 뭐 이런 이씨, 이씨, 왕족, 왕족, 뭐 이런 가문의 자식인 거죠. 아. 네. 귀족 혈통이 고귀한 혈통이 혈통이구나. 고귀한 혈통이었던 거죠. 근데 로얄이구나 로얄. 로열 패밀리들의 아. 내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식구님이 그 부족 가족 가족 가족이라는 부족 그 가부, 작품을 가부. 설명할 때는 네. 이게 뒤가 막 무엇일까 막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까 우리 To be or not to be 한 것처럼 이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Yeah. 결론을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일단 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그렇죠. 않나요? 뭐 누군가 죽죠. 또 죽겠지. 그렇죠. 뭐 죽겠지. 주인공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뭐 이렇게 퀴즈를 내면 아유 셰익스피어 주인공에서 아유, 다 죽어. 다 죽겠지. 죽어.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은 뭔가 그 결론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우리의 궁금증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 죽는 건 죽는 건데 주인공이 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근데 이런 게 좀 그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제가 여기 이제 프로그램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보세요. 가족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게 이거 진짜 모르고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 공연을 봤을 때 딱 느낌이 아 이거를 보시고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외국 작품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름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무슨 뭐 일단 그 두 집안이 나오는데 그 랭커스터 집안이 나오고요. 랭커스터, 네. 그다음에 요크 이름 제목도 그래요. 요크. 요크, 네. 요크 막 여기 가문. 뭐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네. 요크 집안이 나옵니다. 이 두 집안의 그 형제들과 엄마, 뭐 여동생, 그다음에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양쪽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나오면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혈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사실은 이게 그럼 셰익스피어가 모든 걸 창작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네.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Wars of the Roses
들어보셨어요? 장미 전쟁. 그렇죠. Roses. Roses. 네, 장미 전쟁. 딩동댕. 네, 장미의 전쟁. 그쵸. 장미 전쟁. 그 장미 전쟁이 1400년대에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가 각색을 하여 똑같지 않아요. 각색을 해서 셰익스피어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 한아름 작가가 한국에 맞게 또 각색을 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진 공연인 거죠. 그게 왜 장미 전쟁인지 아세요, 황조교님?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전쟁했을 때 장미가 옆에 피어 있었겠다. 전혀 아니죠. 문양이 장미였어. 그치, 맞아요. 가문의 가문이야. 문양.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랭커스터 왕가와 요크 왕가가 있는데 그 랭커스터 왕가는 흰 장미. 밤에 피는 장미. 아니다. 아니다.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 근데 왜 장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랭커스터 왕가가 붉은 장미이고 네. 요크 왕가가 흰 장미. 그래서 그 깃발 같은 데다가 장미를 그려가지고 그걸 막 싸움하고 그럴 때 막 자기들도 싸우면서 좀 헷갈렸겠다. 아니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면 피가 튀잖아요. 그런 흰 장미가 빨간 장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헷갈렸을 것 같아요. 빨간 장미를 선택하기 잘했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뭐 헨리 6세가 병이 나가지고 뭐 어린 때 왕이 된 헨리 6세가 병이 난 걸 틈타가지고 랭커스터의 머썸에 공작하고 싸워가지고 장미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길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주인공인 리차드 3세의 형인 에드워드 4세가 왕이 되는 왕이 되어 있는 그 지점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삼형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처드 3세가 이제 셋째 남자인 거고 형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 형이 에드워드 4세. 지금 왕인 그 사람이고 둘째가 완전 이름이 또 달라요. 조지예요, 조지. 그러니까 에드워드, 조지, 리처드 3세. 이렇게가 이제 세 그 형제가 있는데 리처드 3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죽여야지. 다 죽여버리죠. 네,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근데 에드워드 죽고 안 나와요 이제. 죽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드라마의 재미는 뭐냐면은 이 리차드 3세의 매력을 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황정민 씨가 이 작품을 할 수밖에 없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이는데? 악인들의 매력이 있잖아요. 곱추죠, 곱추. 리차드 3세는. 그래서 네, 이 네. 사진을 보니까 네, 이렇게 등이 약간 어깨가 이렇게 맞아요. 굽어 있는 근데 모습이 그게 또 막 있었군요. 특수 분장을 해가지고 황정민 씨의 이렇게 등 굽은 그 상황에 그 등뼈의 모양을 그대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도 만든 의상이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쪽 다리는 이렇게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펴고 이렇게 찔뚝찔뚝.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콰지모도도 그렇고 맞아요. 노트담의 꼽주도 그렇고 이렇게 몸을 비튼 상태에서 두세 시간을 유지한다는 게. 공연하는 배우들이 쉬운 일이 나는 아니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그 지장을 줄까봐 맞아요.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맞아요. 걱정돼. 나도 어, 걱정돼. 솔직히 이게 우리가 1시간만 자세를 잘못하고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시간 내내 이러고 있진 않죠. 저 들어가서 좀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스트레칭 해야죠. 해야지, 중간중간에. 해야지. 네. 정렬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리차드 3세의 외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악인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아니면 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하신 분이 네네네. 계시잖아요. 뭐 저는 공연을 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영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디터마인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다. 그래서 나는 리차드 3세가 본인이 악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맹렬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광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황정민 배우가 이 작품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원캐스트죠? 원캐스트죠. 네. 전체 배우가 13분이 나오시는데 다 원캐스트예요. 원캐스트. 어려운데. 연극은 보통 원캐스트. 그렇죠. 멀티캐스트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리차드의 외모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거울마저도 비웃을 정도의 기분 나빠.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뭐 거울을 보면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자기가 너무 속상한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그러기 어렵거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렇지 잘생겼다고 거울 생각하지 보고, 보는. 좀 오늘 괜찮네. 오늘 이 정도면 나쁘지 그렇죠.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늘은 내가 물을 아주 뒤집어 놓겠어. 누구 따라 하시는 거예요? 몰라. 저 따라하는 건 아니셨길 바랄게요. 내가 거울마저도 비웃는 얼굴. 표현이 못생긴 너무 좋다. 얼굴. 그렇죠. 거기다가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듯 움츠려든 왼팔. 왼쪽 팔. 왼팔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마르지 않아서 이거 할 수가 나는 없잖아. 이게 스트레칭도 안 돼. 스트레칭.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곱추등. 아. 네. 그런데 이 리차드 3세에게는 매력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 언변이 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주 그냥 말로 아주 그냥 그냥. 또 음. 말로 사람을 홀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연기력이 있어야 돼. 말로 흘리려면.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럼 말로 그냥 줬다 뺐다 이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속마음을 감출 수 있는 연기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황정민 배우님께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을 막 이렇게 막 그 간악하게 막 그 곤모술수라고 하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홀리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앞에서는 그렇게 끌어들였다가 뒤에서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죽이고. 가스라이팅이 완전 오지네. 완전. 네.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 표정 되게 진정성 있는 표정을 하고. 진짜 이건 난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은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불구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리더십이 보이고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엄청 발달을 했군요. 네, 막 언변이나. 그러니까 이 작품을 사실은 이렇게 뭐 리차드 3세 그러면은 막 피해 전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울할 것 같은데 이 안에 약간 실소를 담은 유머 감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막 웃겨야 되는 장면인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망치 장면이라는 게 나와요. 망치 장면이 뭐냐면은 한 사람씩 죽이다가 나중에 그 황정민 배우께서 그 헤이스팅스라는 총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요것만 해결을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총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총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리차드 3세가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눈치를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증거가 있다고 하대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리차드 3세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그 총리를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일까 말까 이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씩 갑자기 눈치를 보다 리차드 3세한테 딱 무릎을 꿇면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딱 얘기를 한 명이 하니까 그 옆에 사람 두 사람이 또 같이 또 엎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두 사람이 끝까지 안 엎드려? 안 엎드려. 지조가 있네. 뭐지? 꼭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랬더니 리차드 3세 그걸 보고 그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꼭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좀 얼떨결에 일어나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거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렇지. 아주 묘하고 찝찝한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는 리차드 3세가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총리를 데리고 와서 망치를 들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 같아. 그 사이코패스 영화 나오는 거 뭐지? 맞습니다. 그 김윤석이랑 하정우 나오는. 그렇죠. 도망장. 도망장가? 너무 이거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해를 하죠. 그게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거는 사실 보셔야 되기는 한데 그게 연출적으로 그게 이제 영상?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해요. 아 진짜? 피가 막 튀어요? 아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등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행위를 그런 이렇게 아. 망치가 그죠? 이제 제 뒤가 이제 객석이면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려치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지 그 그렇죠. 머리가. 그렇죠. 이제 소리만. 리처드 3세 몸에 가려져 있고. 근데 그 장면이 그 약간 그 서늘하면서도 약간 소름 끼치면서 찝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리차드 3세가 가진 그런 어떤 묘한 매력? 빌런의 매력?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죠. 그 장면에 정말 저는 소름이 쏙 끼쳤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끝나고 나서 리뷰를 막 찾아봤더니 망치 사례 이러면서 그 장면이 저는 연출적으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 전에 형도 죽이고 또 그 이 두 집안이 제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랭커스터 하고 요크 집안하고 그 요크 집안에 시집으로 와 있는 왕비가 하나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그게 장영남 배우님이신 거예요. 엘리자베스? 그렇죠. 근데 이게 랭커스터 그 가의 며느리 중에서 또 앤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님이 뮤지컬 배우님이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앤이 그 앤 불리는 아니죠? 네? 앤 불리는 아니죠? 앰블 앤 불리. 아닙니다. 아니 다른 아닙니다. 앤이죠.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게 만들어드렸어요. 찰리 팔세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너 헨리 8세구나. 헨리 8세. 네네. 맞아. 찾았어요. 임강희 배우님. 임강희 배우님 블랙 메리 포핀스 나오시고 아가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이 배우님이 그 앤 역할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황정민 배우님이 임강희 그 역할하신 앤 배우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겉모 수술을 막 하면서 반지를 주면서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비참한 게 뭐냐면 이 앤의 모든 집안의 그 왕 서열들을 이 다 죽였어요. 리차드 3세 쪽에서. 근데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결혼을 하자고 한 네,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가 한 리차드 3세가 죽인 건 아닌데 그 요르크 집안에서 다 몰살을 시킨 거죠. 자기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앤 같은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는 지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또 결혼을 하는데 더 나쁜 거는 황정민 배우님이 하셨던 리차드 3세의 매력은 뭐냐? 나중에 그 권력을 끌어오다가 나중에는 자가당착으로 그 권력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죽게 되는데 그 중요한 키가 바로 앤이에요. 앤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서 죽여요. 또? 그리고 자기 권력 때문에 다른 여인을 또 와이프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와이프가 바로 그 아까 장영남 배우님의 딸인 거죠. 그 엘리자베스의 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신을 시켜요. 피신을 시키고 울분을 토하면서 막 우리 딸을 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절규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랭커스터 집안의 어떤 남자와 결탁을 해서 다시 와서 결국에는 리차드 3세를 죽이면서 막이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몇 가지 이제 무대 장치라든가 혹은 리차드 3세가 그 뭐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에 관한 문제 혹은 그 죽였을 때의 역사적 사건을 어떤 식으로 무대에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차드 3세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또 하나가 무대가 일부가 완전히 꺼져요 바닥으로. 공연 중간에 거의 끝쯤에. 네. 그래서 리차드 3세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 주변에서 리차드 3세가 왕이 되는 걸 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배신을 하는 거죠. 네. 배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도 있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어디 갔느냐? 나에게 말을 한 필만 다오. 누가 나에게 말을 한 필 주면 이 왕국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간 맥베스 같다. 너무 비참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말 한 필만 주면 왕국을 넘겨주겠다. 부질없는 거지 이제.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 앞에서. 근데 이 이야기가 한국의 어떤 왕이랑 너무 비슷해요. 맞춰보세요.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 됐죠. 왕의 이야기라고. 왜냐면 왕이 됐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가 사람들 다 죽이고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됐다가 광해군 아니야? 조선시대 왕. 연산군. 조선시대 왕.
연산군, 광해군 둘 중에 하나인데 광해군 아닌가? 순조. 수양대군. 아 수양대군 세조 네, 세조. 세조. 세조는 안 죽었잖아. 난 그래갖고 하얀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책자에 샘 컴퍼니 대표 되시는 분께서 황정민 배우님의 와이프시잖아요. 네네. 아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제작을 하고 황정민 배우님이 출연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분이 프로그램 글에서 어쩌면 이게 이렇게 수양대군 이야기랑 똑같은지 우리나라 이야기랑 너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수양대군 이야기를 다시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리차드 3세의 이야기로 사실은 그 영화, 뭐 연극 이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영화로 이안 맥켈런 나오는. 네, 이안 맥컬린. 그다음에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케빈 스페이시. 이름 다 들어본 배우들. 이런 케빈 스페이시는 이제 안 나오죠. 왜요? 문제가 좀 있었죠.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슈가 있었죠. 케빈 스페이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배우분들이 아주 기라성 같이 연극을 잘하시는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출연했던 영화나 연극들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리차드 3세는 그 맥베스 같이 약간 남자 배우님들이 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 연기력을 뽐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간악한 영웅. 그래서 간악한 영웅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약간 자신의 디폼드, 그러니까 형체 몸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막 뭐 온갖 겉모술수로 자기가 굉장히 많이 당했던 사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만들어진 간악한 영웅. 똑똑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리차드 3세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멸시를 해요. 그렇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쟤는 아예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야. 아니 뻔히 무슨 그런 얘기를 왜 해? 쟤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걔는 짭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안에 엄청난 능구렁이가 있었다. 그렇죠. 능구렁이를 키워온 거야. 네. 근데 본인이 그거를 결심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런이라는 거는 결국 이 리차드 3세의 의지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네요. 나는 기형이고 미완성이고 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너무 일찍이 이 생동하는 세계로 보내져 쩔뚝거리고 추한 나의 모습에 곁에만 지나가면 개들도 짖는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이 대사가 중요하네. 나는 악인이 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대사가 나온다니까요. 짓밟힐 차라리 짓밟겠다.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들 악인이든 뭐 선인이든 간에 결심하고서 하루 자고 나면 내가 뭐 했지? 힘들어. 생각도 힘들어. 생각도 힘들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리차드 3세는 끝까지 그것들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뭔가 의지가 있는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대가 사실 뒤에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피가 이렇게 막 영상이 쫙 퍼지면서 그 모양들이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꽃문양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굉장히 그때 당시 1400년도의 어떤 영국의 그런 클래식한 문양들, 이런 것들을 무대에 굉장히 많이 좀 썼던 것 같고요. 뭐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무대가 꺼지는 장면인 건데, 마지막에 그 리차드 3세가 가운데 서서 다들 어디 갔는가? 나에게 그 말 한 피를 다오, 말 한 피를 다오 그러면서 땅으로 쫙 꺼져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우리 그 아까 랭커스터가의 그 가족들 혹은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주변에 다 서서 그 내려가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무대가 꺼진 다음에 저는 궁금했어요. 저 끝나면은 언제 다 올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많이 꺼지는구나. 아예 안 보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추락하고 그 땅으로 묻혀지고 그다음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무대였는데, 내려간 상태에서 암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 커튼콜 준비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다시 조명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대가 다 올려져 있는. 그러네. 커튼콜 때 커튼콜 나와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게 완전히 그 앞쪽 프론트 쪽 무대가 절반이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무대를 좀 쓴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소품이나 뭐 의상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서재형 연출님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뭐 오이딥스 왕도 있고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조금 세 개 네 개 그런 하시는 시리즈들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다. 너무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거기다 극장도 다 토월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하시는구나. 네 무대 유형이 조금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거기서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 네 그런 그러시겠지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본 무대는 거기서만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대가 좀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유명한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붉은 피 장미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막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막 그런 유형의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톤의 그 리듬을 가진 대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옥 같은 대사 중에 뭐 이런 게 나오죠. 나의 죄를 묻는 그대들의 죄를 묻고자 한다. 이게 이제 리차드 3세가 한 배우별 명대사 중에 하나로 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니? 우아지게 해야 돼. 마리아. 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죠. 죄가 있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거랑 아주 비슷한 그런 대사였었죠. 네. 뭐 대사를 제가 일일이 다 그렇게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보면서는 이 머리에다 담고 싶다 하나하나 대사를. 근데 이게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담겨. 그렇죠. 셰익스피어 리차드 3세를 읽어보십시오. 네, 잘 안 읽으세요 사람들이. 안 읽죠.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특히 셰익스피어 공연들 중에서 그 극작품 등에서 역사극은 사람들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역사극 대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권모술수가 막 엄청난 지금 대선 판국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 토론 보고 아주 그냥 네, 아주 그냥 우리 모두 다 할 말 누굴 찍어야 돼? 할 말 하안이죠. 우리 선거 얘기만 나오면 참 네네. 깝깝하죠. 진짜 갑자기 숨이 턱 막히죠. 네. 턱 막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역사극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전이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왕이 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또 형제끼리 또 싸우고 또 다 죽이고. 맞아.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여기에 한 발, 저기에 두 발. 세조래매. 나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날 엘리자베스 왕비하셨던 장영란 배우님이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목소리가 제가 그 음향의 문제였는지 조금 막 귀를 계속 기울여야만 들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했는데 뭐 큰 무리는 없었는데 연기를 잘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약간. 기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써야 돼. 그 돈을 좀 써야 돼.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영화에서만 보던 황정민 배우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연기를 비말 튀기면서 그 오피석이 그렇게 동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 눈앞에서 언제 그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황정민 배우님은 그 샘 컴퍼니 작품은 가끔 42번가의 기적 뭐 이런 거 가끔 하세요. 뮤지컬도 하세요. 뮤지컬도 오케피 막 이런 거 하셨고. 역시 그 모든 남편들은 와이프의 말을 잘 듣는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프로그램 봤는데 황정민 배우님의
MBTI가 I로 시작된대요. 우리는 아닐 것 같아. E일 것 같잖아. 아니 술 마시면 2로 변하실 것 같아. 근데 I로 시작된다고. 그래서 양동근 배우님과 둘이 이제 작품할 때 이제 처음 만나 둘 다 낯가리는 스타일이어서 감독이 둘 다 좀 친해지라고 둘만 놔두고 나갔대요. 2시간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그럴 수가 있어. 네, 전설의 낯가림이 있다고 하네요. 그 안 말하는 게 더 네. 나는 견디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서 우리 뭐라도 할 것 이잖아. 같아. 이들은 못 참아 그 그거를. 빈 오디오 비는 못 참아, 거 못 숨 참아. 막히거든요. 아니 저는 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는. 잘하셨어요. 네,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오늘도 연극 한 편에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끌고 역사극을 또 아니 왜 나는 역사극만 하는 거예요? 아니 맞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 이름도 맞아, 외울 맞아.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또 맞아. 쉽게 전달을 해야지. 이게 다 맞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최적화 되셨습니다. 아, 네, 27님. 다음에는 또 어떤 다음에는 작품을 좀 역사극 아닌 걸로 제가 조금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평생을 역사극 속에서 살다가 지금 역사극. 역사극 고전 이런 거 하시다가 네. 누가 그렇죠. 죄인인가 이런 거 하다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처드 3세 아마 또 뭐 올라오겠죠. 아이 그럼요. 올라오니까 또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희곡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컬처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역사.